그녀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세탁소 소녀. 미대를 졸업한 한 29의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의 나이는 29의 나이에 미대를 졸업한 유수열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자신의 29년 인생의 회의를 느껴요. 왜냐하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렇게 노력해서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디자이너가 된 것이 아니라 학원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시내 변두리에 미술학원 강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애초에 대단한 디자이너를 꿈꾼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디자이너로 명함은 하나 팔 수 있을 줄 알았다. 수열은 오늘도 친구를 불러 신세 한탄 중이다. 너 재범이 아버지가 광고사 사장인 거 알지? 그 자식 거기서 팀장하던데. 그래서 뭐 나보고 후배한테 아부라도 해서 그 밑에라도 들어가라고? 미쳤냐? 내 성격 알면서. 아이씨, 그럼 공모전이라도 넣던가. 너 요즘에 공모도 안 해. 됐어. 그것도 다 백이 있어야 대상 타고 그러는 거다. 내가 한두 번 해보냐? 어려운 형편에 유학도 못 가고 공모전은 낙방 아니면 입선. 디자이너 명함은커녕 견변한 취직 자리도 힘들었다. 그런 수열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 여자친구 혜미다. 우리 예쁜 혜미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두 해지. 혜미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래, 너도 가. 다 가버려. 유학을 핑계로 이별을 통보해온 것이다. 수열은 세상이 점점 더 원망스러워져만 가고 있다. 다음 날 출근길. 하지만 수열은 오늘도 역시 10분 지각이다. 수열이 지각할 때마다 가장 무서운 건 원장의 잔소리. 오늘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도 딱 걸렸다. 그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철저하고 오느라. 세상에 오후 5시에 출근하는 것도 지각한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써? 돈밖에 모르는 속물 주제에. 지연아, 이제 오는구나. 들어가자. 수업해야지. 아니 저기 유 선생 또 지각하면 그때 가만 안 놔둘 거야? 수열도 입시를 위해 죽어라 학원을 다니던 때가 있었다. 결국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말이다. 야, 너 이렇게 죽어라 그림 그려서 뭐가 되려 그러냐? 이거 해봐야 허당이야, 허당. 지겨운 학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선 공모전에서 상이라도 타야 한다. 하지만 처참하게 낙방만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이제는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애초에 학생들을 위한 열의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수열에게 수업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과일 뿐이다. 원장이 온 것도 모르고 졸았다니 낭패였다. 저 선생님 신입생이에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할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셔.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원장이 직접 인사까지 시켜준다는 건 특별 대우를 해주라는 말이다. 저거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이름이 뭐니? 혹시 못 들었나 싶을 만큼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는 소녀. 이름이 뭐냐고. 이름 같은 건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 황당하다. 이름이 없다고? 그럼 학교는 어디야? 학교는 다닐 거 아니야? 사실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그냥 뱃생이나 해라. 예술계에 아무리 별종이 많다지만 이 학생은 좀 심각하다. 소녀는 수열의 대생 과제를 아예 잊은 듯 석고상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넌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하냐? 이게 뭐야? 세탁기요. 세탁기? 이게 전부 다 세탁기라고? 네. 소녀를 불러낸 수열. 이름 같은 건 없다니까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래, 말해봐. 저 사실 오크로크벨에서 왔어요. 거기에 있는 세탁기 알아요. 오크 뭐? 오크로크 별이요. 아무튼 오크벨에 사는데 여기 왜 왔어? 우리 별에선 성년식 때 시험을 치러야 하거든요. 정식, 국가, 보증, 세탁기가 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순수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디자인한 그림을 제출해야 되는 게 과제예요. 그러니까 왜 지구까지 왔냐고. 사실은 불법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여기엔 입시학원들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요, 지구는. 제 꿈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디자인의 세탁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꿈은 뭐예요? 괴짜를 넘어 정신 이상으로 보이는 소녀. 하지만 어쨌든 특별하다. 소녀의 디자인들은 굉장했다. 파격적이면서 통통 튀는 디자인들. 소녀의 디자인들을 보며 그동안 메말랐던 수열의 상상력에도 활기가 돌았다. 수열은 소녀를 설득해 그날로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개인 교습을 자청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공모를 위해서라도 소녀의 존재는 꼭 필요했다. 한 달 뒤 드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수열. 다른 학원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좀 화장실 좀 고치죠. 요즘같이 글로벌한 시대에 남녀 공용이 뭡니까? 남녀 공용이. 여하튼 전 그만둡니다. 잘 먹고 건강하세요. 야, 유 선생님. 수열은 드디어 학원을 완전히 떠나게 됐다. 세탁소녀. 디자인은 잘 돼가고 있어? 선생님 곧 들어와 봐줄 테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 모든 건 소녀 덕분이었다. 수열이 봐줄 때나 봐주지 않을 때나 소녀의 디자인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 몰랐다. 수열이 공모전 특채로 취직한 지 3개월. 하지만 수열은 그동안 공모전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슬슬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해. 디자인이 먼저라고, 알지? 기대하고 있어. 열심히 하라고, 응? 상사의 기대에 어깨는 무거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떠오를 기미가 안 보였다. 다른 성과를 내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녀가 먼저 와 있었다. 왠지 기분이 한층 좋아진다.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디자인 했거든요. 그래? 언제나 기대하게 되는 소녀의 새로운 디자인. 봐봐. 이번에도 역시 훌륭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실용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다. 아주 훌륭한데 뭔가 1% 부족한 느낌이야. 좀 더 멋진 디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역시 최고의 세탁기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훌륭하다고 말하며 소녀는 떠날 것이다. 아직은 보낼 수 없다. 그날 밤 소녀를 보내고 난 후 수열은 저녁에 봤던 소녀의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이 디자인이라면 곧 있을 프로젝트 회의에서 돋보일 것이 분명했다. 미안해. 이번 마지막이야. 사실은 공모전의 대상도 소녀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 드디어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당당히 달 수 있게 됐다. 수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소녀를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다. 언제까지 베끼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김없이 집에 와 있는 소녀.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렇게 빨리 알아버릴 줄이야. 소녀의 분노가 수열에게 전해왔다. 소녀의 배신감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다가왔다. 수열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소녀를 떠나보낸 수열의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앞일이 걱정되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미안했다. 소녀가 떠난 후 수열의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몸에 맞지 않았던 회사 생활, 결국 1년 만에 학원으로 돌아왔다. 문득 소녀가 썼던 스케치북이 수열의 눈에 들어왔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신기했다. 수열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소녀의 파격적인 디자인들. 소녀는 잘 살고 있을까? 수열은 갑자기 소녀가 궁금해졌다. 수열은 학원 등록서에 작성된 소녀의 주소를 찾아 나섰다. 지구에서 잠시 기거하는 곳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했던 소녀. 이제 와서 새삼스럽긴 하지만 수열은 소녀를 만나 꼭 사과를 하고 싶었다. 용기를 내기 위해 술도 얼큰이 마셨다. 그리고 수열이 찾아간 주소지에는 정말 세탁소가 있었다. 꽤 늦은 시각, 세탁소는 아직도 불이 켜 있었다. 세탁소녀가 말했던 오쿠별이 바로 이 세탁소였단 말인가? 수열은 이곳에 소녀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다. 세탁소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수열을 맞았다. 뭘 세탁하러 왔나? 긴장할 거 없어. 처음에는 다들 더러워진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하지만 이보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타고 검게 변하게 돼 있단 말일세. 알 수 없는 노인의 말. 소녀는 어디 있는 것일까? 아니, 이리 와보게. 노인이 수열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수열의 눈앞에 있는 세탁기는 바로 소녀였다. 반가워요, 선생님. 세탁기가 되겠다는 소녀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삶에 찌들어 힘드시다면 불림 버튼을, 잊고 싶은 과거가 있으시다면 탈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 사과하러 왔어. 사과? 사과를 왜요? 전 이미 선생님 덕에 이렇게 훌륭한 세탁기가 됐는걸요? 미안해. 미안하다. 훌륭한 세탁기의 역할은 선생님처럼 때가 많이 탄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자,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세탁기에서 나는 소녀의 향기가 수열을 이끌었다. 세탁기는, 아니 소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수열을 받아들였다. 나를 감싸던 파란 물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다. 뽀송뽀송해진 몸에서는 소녀의 향기도 난다. 정말 소녀는 세탁기였다. 수열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싱그러운 바람과 나른한 햇살. 살면서 이렇게 상쾌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잠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잠이 들기 전에 내일 학원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나가지?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이 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두서없어. 네,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